어떻게 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예. I'm doing 인스타그램. 카톡. 어머, 카톡 알림을 좀 꺼놓고 인스타그램. 아, 인스타그램이죠. 썬블록스 그 나눗셈 분수 개념에 대해서 그냥 소개. 그 대부분 저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은 유아라서 아직 이거를 할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 초등교육 과정까지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해봐요. 이거는 이 기본 레슨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기본 레슨 같은 경우는 43피스만으로 가능해요. 한 박스를 들고 왔는데 한 박스를 다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 나눗셈을 되게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도 수포자라서 이거를 교구 연구를 하면서 어머 이렇게 소개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계속 깜짝깜짝 놀라면서 해요. 그 나눗셈 소개 같은 게 나눗셈이 아니라 나눗셈의 개념이죠. 근데 나눗셈의 개념. 네, 안녕하세요. 이걸 소개하려면 지금 그 영어로 책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제가 대충 이제 엄마표로 진행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데 이거 하시려면 필요한 교구가 7회 블록 3개. 안녕하세요. 혹시 집에 이거 받으신 분은 가지고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이게 블록 주문하신 이번에 공부하는데 주문하신 분들 받으신 분도 많으시죠? 집에 있으신 분들은 가지고 와서 따라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자 그 다음에 1회 블록이 2, 4, 6, 16구? 1회 블록이 16개가 필요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놓겠습니다. 5회 블록 3개, 2회 블록 2개, 4회 블록 이렇게가 일단 있으면 분수에 대한 첫 개념 공급이 가능해요. 아, 네, 지금 프로필 링크 타고 가시면 거기에 있는 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프로필 링크 바로 가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그 터치하셔서 다른 브라우저를 열기 해서 아마 진행하셔야 중간에 오류 안 나고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7, 1블록, 5회 블록, 2회 블록, 4회 블록을 가지고 분수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몬테소리식 그거를 약간 접목을 해가지고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이거는 분명히 분수라는 개념 자체는 일단 글자를 아는 아이들, 그 다음에 수 개념을 아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돼야 나오지 않나? 이상 돼야 나오죠?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잘 계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슨 플랜이 있는데 이게 영어라서 다들 당황을 많이 하셨는데 한국어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 본사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조금 진행을 너무 더디게 해주는 바람에 한국 시장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좀 고생을 하고 계시죠. 자,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 여기 이미지에 나오는 이 4는 옛날 4예요. 이 블록 4 모양이랑 달라요. 이거는 고쳐서 나중에 추후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건 아이들이 보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만 이 4가 원래 이 4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 번에 한 레슨씩만 저희 보고 가셔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이 레슨 플랜이 이 블록의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끊임없이 숫자를 이용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값에 대해서. 그리고 혼자서 교구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한 초등학교 이상 가는 아이들은 이걸 진짜 조작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만 주어진다면 엄청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분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분수가 뭔지 정의를 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몇 분의 몇. 4분의 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분수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아이들에게 분수를 어떻게 소개하는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걸 교구를 이용해서 만져보는 아이들은 잘 없거든요. 정말. 처음에 시작해볼게요. 교구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제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교구를 가지고 와서 따라해보시고 아닌 분들은 대답하면서 아이가 되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금 저처럼 수포자인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엄마라고 할까요? 엄마가 블록을 한 개 가져왔어. 이거 무슨 블록이에요? 5회 블록이에요. 맞아요. 5회 블록을 여기다 딱 넣어볼게요. 자, 이 5회 블록을 선생님이 엄마가 블록을 몇 개를 들고 있지? 블록 1개 들고 있지. 맞아요. 1개 들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 이제부터는 전체라고 부를 거야. 분수에서 이거 이제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아시겠지만 분수에서 전체 개념을 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체 개념을 먼저 잡고 넘어가는데요. 이거 블록 하나를 전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전체.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를 전체라고 봤을 때 잘 봐. 이 블록 하나 5만 전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블록도 전체가 될 수 있어. 6도 전체가 될 수 있고 9도 전체가 될 수 있고 숫자 8도 전체가 될 수 있어. 어떤 블록이든지 전체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5를 전체라고 이야기할 거야. 알겠지? 자, 오늘은 5를 전체라고 할 건데 그러면 엄마 말대로 한번 해봐. 자, 5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블록을 똑같은 블록만 써서 5와 키가 똑같게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뭐 이것도 쌓았다가 이것도 쌓았다가.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계속 아이들 그게 아니지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 물고 계셔야 돼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 물고 엄마가 있을 때 프로젝트를 하면서 엄마 눈치를 본다면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가 수평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좀 그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했을 때 아이에게 맞아 3과 2 했을 때 키가 똑같아졌구나. 자, 왜 이렇게 골랐는지 얘기해 줄래? 그럼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가 한 것이 틀리든 맞든 그 주장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개진한다는 건 엄청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수학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래요. 그래서 왜 스탠포드 같은 데서는 수학이 인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요. 이렇게 싸우면 키가 똑같아요. 왜냐하면요. 3 더하기 2는 5잖아요. 이때쯤 되면 덧셈 뺄셈은 다 할 줄 아는 아이들이니까요. 그죠? 3 더하기 2는 5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랬구나. 맞아. 3 더하기 2는 5야. 그런데 똑같은 가치, 자, 2와 3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값이 똑같을까? 똑같니? 아니에요. 3이 더 크네요. 맞아. 그러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볼게. 똑같은 값을 가진 블록만 사용해서 5와 키가 똑같게 쌓아볼 수 있을까? 그래도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 블록만 쌓아서 5와 키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아이들이 한 가지 블록이면 3을 2개 쌓을 수도 있겠고 안 되네. 키가 안 돼. 2를 쌓으면 막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키가 5가 더 작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아이들은 1의 블록을 이렇게 쌓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하던 말이 선생님이 하던 말이 이 말이었구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아. 한 가지 블록만 쌓아서 5와 키가 똑같아졌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엄마가 처음에 요구했던 그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 1, 1, 1, 1 모두 키가 똑같지? 같은 값을 가진 블록만 이용해서 같은 값을 가진 블록만 쌓아서 5와 키가 똑같아졌네. 여기부터 이제 이것까지 아이들이 찬찬히 이해하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납득을 하고 나면 분자 분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업은 분모의 개념만 소개를 해요. 분자는 분모를 충분히 개념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소개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지금 레슨 플랜을 보면서 저도 스포자잖아요. 보면서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전체라고 하기로 했지. 이 전체가 몇 개의 같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이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쓰겠죠. 맞아요. 이 전체는 5개의 같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전체가 몇 개, 자, 그러면 여기서 분수 개념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이들한테 이미 분수를 공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이를 갖고 오셔서 이게 물론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하면은 칠판에 쓰게 되겠죠. 근데 몬테소리식으로 하거나 아이에게 개별 혹은 2대1 정도의 그 제시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종이에 써서 아이들이 쓰는 교구 옆에 붙여주는 게 시각적으로 아이들의 사고의 흐름에 훨씬 도움이 돼요. 여기를 보다가 칠판을 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흐름이 끊기고 아이들의 시각이 분산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거든요. 분수는요. 얘들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사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분수를 공부한다고 했잖아. 분수라는 것은 분모, 그러니까 이거 글자를 알고 있는 아이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분모분의 분자라고 얘기한다. 어떻게 읽냐면 분모 분의 분자라고 읽어. 그러면 오늘은 우리 이 분모만 공부할 거야. 분모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분자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분모만 생각하자. 알겠지? 자, 분모는 뭘 보고 분모라고 하냐면 이 전체 한 숫자가 몇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전체 수가 똑같은 부분 몇 개로 나뉘어지는지를 분모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분모의 개념을 옆에다가 종이에다 써서 놓아주셔야 돼요. 제가 이걸 너무 크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써볼게요. 더 예쁘게 쓰세요. 분모라는 건 전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 처음에 전체라는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확실히 알다면 전체가 똑같은 부분 몇 개로 나뉘는지를 나타내는 숫자가 분모야. 이 개념을 아이들에게 지금 이번 시간 내내 그 복습하고 실습하고 써보고 개념 확인하고 구체물을 통해서 구현을 시켜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이 되게 아리송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알고 싶어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분모야. 그러면 분모는 이 전체가 몇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전체가 똑같은 부분 몇 개로 나뉘어져 있지? 1, 2, 3, 4, 5. 그렇지. 그러면 이 숫자의 분모는 무엇일까? 5분의 1 이렇게 5분의 몇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분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분모만 배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분자를 지읒이라고 놓자. 영어 교환에는 n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5분의 n 이렇게 되는데 n이라는 자체가 영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또 한 번 생각할 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지읒으로 썼거든요. 이건 수학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도안에는 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5분의 n이라고 나온 거야. 그치? 자, 여기서의 분모는 전체가 5개의 부분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분모가 5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언어로 계속 분모의 정의를 반복 해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아이들이 개념을 계속 익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자, 그러면 5라는 전체 숫자를 이렇게 똑같은 부분으로 나뉘니까 5부분으로 나뉘어져서 5분의 몇으로 됐는데, 그럼 7을 한번 가지고 와볼까? 7을 똑같은 숫자 블록 한 가지만 이용해서 값이 같은 블록 한 가지만 이용해서 우리 똑같이 나누어 볼까? 이렇게 했을 때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2를 7개 쌓으면 돼요. 2를 7개 쌓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아까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여기선 7이지. 안녕하세요. 네, 이 7을 몇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누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 거. 그죠? 그러면 듣고 계시는 분들 대답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거를 우리는 분수를 알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래서 분자가 뭐야? 여기서 어느 게 분자고 어느 게 분모야? 계속 생각하면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일단 이거는 전체 수고
이게 분모의 값을 의미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고 그냥 배우는 입장이라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럼 이 전체에서 전체를 몇 개로 나뉘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러면 여기서는 분모가 뭐예요? 분모가 뭐예요? 혼자 대답해 보세요. 분모는 7이지. 7. 밑에 있는 숫자를 분모라고 했지. 자, 그러면 이거는 7이라는 전체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똑같은 값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분모가 7인 거야. 그죠? 맞아요. 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걸 아이들이 구체물을 어른들은 아닌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구체물을 계속 조작하면서 엄청난 사고와 엄청난 걸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쌓았니?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막 울거나 감정적인 상태에 있잖아요. 훈육을 해야 될 때는 왜라는 질문은 사실 하시면 안 돼요. 왜라는 질문은 엄청나게 뇌에 스트레스를 가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화나는데 너 왜? 말을 해봐. 왜? 이건 정말 안 되는 질문이고 어떻게 무엇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아이들이 학습적인 탐구를 할 때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거나 틀렸어 맞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를 해주는 게 또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쌓았니? 그렇다면 이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 질문 팔로우 퀘션을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봤을 때 뭐가 보여? 아, 내 키가 똑같아요. 아, 이거는 여러 개예요. 이거는 한 개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 이 전체를 똑같은 부분 몇 개로 나뉘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가 뭘까? 아, 분모가 7이구나. 그렇지. 분모는 이 전체를 똑같은 부분 몇 개로 나눴는지구나. 계속. 이렇게 물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썬블록스의 최대 강점은 아이들이 숫자와 수학과 산수로 이야기하고 자기가 실험해보고 그 근거를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설명을 시키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여기서 조금 어려워져요. 정신 차리고 봐주세요.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이거 대답하셔야 돼요, 다들. 자, 이거는 이 전체를 5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분모자가 5인 거잖아요. 이거는 이 전체를 똑같은 부분으로 나뉘니까 몇 개가 됐어요? 7개가 됐죠. 그러니까 7이었잖아요. 이거 2를 5개 쌓는 거 말고 5를 똑같은 부분으로 또 한 가지 블록만 쌓아서 같은 키를 만들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전체를 5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분모가 5였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처음에 얘기할 때 얘들아 5가 있어. 이거 전체였을 때 이거랑 키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블록만 써볼래? 했을 때 2를 5개 썼잖아요. 그러면 이 5와 똑같은 키를 만들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블록만 쌓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아시는 분들께 이거는 뭐 선물 보여드려야 되나? 아시는 분들 계시겠어요? 혹시 제가 3초만 더 기다리고 이게 댓글이 늦겠으니까. 맞아요. 5. 그죠? 5라는 숫자와 똑같이 키를 만들기 위해서 맞아. 5 맞아. 5 그걸 하려면 한 가지 블록만 써서 나누려면 5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걸 나눴을 때 이거는 5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이거는 몇 부분으로 나눠졌죠? 이거 너무 쉽죠? 그래서 분모가 얼마예요? 블록을 5개 쌓았으니까 이건 분모가 5였잖아요. 이건 분모가 1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7 맞아요. 한 부분이니까 분모가 1. 7이잖아요. 이게 엄마 7이니까 이게 이 전체를 몇 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분모가 7이었죠? 7부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7이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7이라는 숫자를 7 하나만 써서 또 나눌 수 있죠. 키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모가 얼마인가요? 얘들아 분모가 뭘까? 이렇게 이거는 7부분이니까 분모가 7. 이거는 이 전체 수를 한 부분으로 나눴으니까 분모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이걸 미리 만들어주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쓰라고 하시거나 엄마가 쓰셔야 돼요. 그죠? 1, 2요. 맞아. 1, 2예요. 이렇게 하면서 분모 개념을 차근차근 잡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분모분의 분자 이게 없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훨씬 덜 헷갈려 해요. 어른들은 몇 분의 몇이니까 이 중에 어느 게 분자고 어느 게 분모일까 자꾸 생각해서 헷갈리거든요. 아이들은 헷갈리지 않아요. 아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러면 그래 우리 이렇게 했구나 이러면서 뭘 소개하냐면 그렇지 세상에 존재하는 예전에 난 7이라고 들었어.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는 자기 자신으로 나뉠 수 있어. 자기 자신으로 나뉘고 나면 값은 1이 남잖아요. 그거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숫자는 자기 자신이라고 나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최대공약수, 최대공배수 뭐 이런 데도 조금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활동이에요. 분모 활동의 마지막 활동. 자, 분모 활동의 마지막 활동. 여기까지 봤으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제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를 저쪽으로 하나씩 예쁘게 놓아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또 더 해보자. 이거는 좀 이제 그게 변수가 더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를 한번 가져와 볼래? 4를 놔뒀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값이 똑같은 한 가지 블록만 써서 4와 키가 똑같게 만들 수 있을까? 4와 값이 똑같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그럼 아이들은 앞에서 2를 계속 쌓았기 때문에 또 뭘 하겠어요? 당연히 2를 또 하겠죠. 자, 맞아, 잘했어. 2를 몇 개를 쌓았지? 이 전체를 몇 개로 나뉘었지? 하나, 둘, 셋, 넷, 몇 4개를 쌓았더니 그게 되었지?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잖아요. 얘들아,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엄마들, 다른 방법이 또 있는데, 한번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한번 쌓아볼래? 그럼 아이들이 얘기는 하는 거예요. 3을 쌓아보자. 3을 2개를 쌓아보아. 4보다 키가 더 커졌네?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면 3은 너무 크니까 2를 해볼까? 하나가 크니까 더 작은 거를 시도해봐야지 하는 사고는 만3세부터 돼요. 그죠? 그러니까 4랑 똑같아졌어. 맞아, 4랑 똑같아졌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이 4라는 전체 숫자 있지? 이 전체 숫자를
몇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뉘었지?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맞아. 그러면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는 이 전체를 똑같은 부분 몇 개로 나뉘었는지니까 이 블록의 분모는 뭘까? 맞아. 4개로 나눴으니까 4분의 뭐. 자, 그러면 이걸 보자. 이 전체 수는 몇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뉘었어? 대답해 주세요. 몇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뉘었어요? 아무도 안 하시나요? 댓글이 너무 늦게 뜨는 건가요? 답을 말할까요? 맞아요. 2지요. 2. 나중엔 약분의 개념을 배우겠죠, 이걸로. 그죠?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저 왜 이렇게 늦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라방에는 댓글이 바로바로 보이는 것 같던데. 그래서 2분의 뭐 4분의 뭐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는 여기에서 뭘 하냐면 half라는 개념을 여기서 가르쳐요. 절반. 한글에서도 가르쳐도 물론 되는데 그 영어에서의 half 개념이 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일상 대화에서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절반의 개념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분모를 읽는 방법을 제가 깜빡하고 안 짚고 넘어갔는데 처음에 이걸 하면서 글자를 쓸 줄 아는 아이들은 스스로 써봐야 돼요. 5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 분모분의 분자니까 이건 어떻게 읽을까? 5분의 분자. 그 다음에 1은 1분의 뭐. 이거는 7분의 뭐. 아이들이 차례차례 스스로 써서 놓으면 돼요. 써서 놓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 이거는 뭐 2분의 뭐 이건 제가 안 썼나 봐요. 뭐 이건 하나가 모자라네요. 그렇게 써서 하나씩 놓을 수 있게 이거를 뭐 예쁜 종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면지 잘라 두셨다가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다른 활동할 때도 예를 들어서 몬테소리 기하입체 가르치잖아요. 정육면체, 뭐 그다음에 직육면체, 삼각뿔, 사각뿔, 뭐 이렇게 타원형, 계란형 이런 거 가르칠 때도 이런 이면지에 써서 옆에 놓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왜 어머님들도 이거 하시면서 아버님들도 하시면서 그럼 다른 숫자도 해보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만져보시면. 그리고 나면 뒤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지가 있어요. 이거를 없으셔도요. 다른 숫자를 가지고 스스로 해보시면 되잖아요. 아이랑 같이. 자, 그러면 팔은 몇 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나요? 문제. 시험 문제. 자, 이때까지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8이라는 숫자를 한 가지 블록만 이용해서 쌓으면 무슨 블록을 쌓아야 될까요? 어른들은 이미 약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약수 개념이 있고 배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약수 개념, 배수 개념은 어마어마하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으로 조작하는 단계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2를 8개 쌓아야 돼요. 자, 하나. 2를 또 8개라고 하셔가지고 2 찾아야 되네. 2를 찾아야 되네. 2를 8개요. 이렇게. 맞아. 2를 8개 쌓아볼까요? 아이들은 이것저것 다 쌓아보거든요. 한 가지만 쌓아보세요. 이거를 trial and error라고 하죠. 이 과정이 아이들이 사고를 적시키는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2를 4개를 쌓으면 되는 거죠. 그죠? 2야 어딨니? 2를 4개를 쌓으면 되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2를 4개로 쌓고 또 다른 방법 다들 아시는 방법. 전 댓글을 기다리고 있어요. 댓글이 너무 늦게 떠가지고. 맞아요. 4를 2개를 쌓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럼 키가 다 똑같아지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8 놓아줄 필요 없이 이렇게 하나만 이거까지 다 했으면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거 보세요. 8이라는 전체를 몇 개로 나뉘었죠? 8이라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누었죠? 8이라는 전체를 8개로 나뉘었으니까 이 전체 숫자가 몇 개로 나뉘어지는지를 분모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분의 분자 이렇게 읽는 거죠. 이걸 쓰고 아이가 써보도록 8분의 분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8이라는 전체를 하나, 둘, 셋, 4개로 똑같은 숫자 4개로 4개로 나타내니까 4분의 분자, 뭐 4분의 분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8이라는 전체 수를 몇 부분, 똑같은 몇 부분으로? 2부분으로. 그러니까 2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절반 개념을 가르치시고 싶으시면 2개의 똑같은 그 부분으로 나뉘어. 그러면 이거를 절반이 완전 같은 반이잖아요. 같은 부분으로 같은 가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절반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이 그렇구나. 분모라는 거는 그런 거구나. 처음에 사실 이게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전체를 나눈 부분, 전체를 나눈 부분, 전체를 나눈 부분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다 하고 나면 분모에 대한 개념을 잡고 나서 까먹어요. 또 다음날 되면. 이거는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이 작업을 혼자서 계속 할 수 있게 썬블록스 박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쓸 수 있는 도미노 쓸 수 있는 이런 이면지 종이 하고 이런 뭐 펜 하고 이렇게 이거 미리 아니면 좀 아이들이 글씨 쓰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뭐 시험 문제지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8은 좀 귀찮기는 하겠죠.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하려면 아이 있는 뭐 연습장에다가 자 8은 몇 개로 나눌 수 있나요? 뭐 시험지를 만들어 주면 아이가 이 8이라는 숫자를 놓고 8은 몇 개로 그 다음에 또 이거 글을 저렇게 써볼 수 있거나 아니면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면 스스로 글자를 쓸 수 있고 그 숫자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나이라면 스스로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연습장처럼 같은 이렇게 놓으시면 교구장이나 이런 거는 그 영유아기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초중등 때는 오히려 스스로 잘하고 이제 운동신경이라든지 협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완벽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활동들을 혼자 하도록 비치해 주시면 더 잘 찾아하죠.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몰라요. 스스로 아이가 찾아 해서 남의 눈치를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배우는 그 배움에 대한 욕구와 그 보상, 그러니까 너무나 그 뿌듯함과 그런 내적 욕구의 충족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해서 자란 아이들은 내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성취 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습 아이들이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몇 살이 되든 간에 학습 원리는 똑같아야 돼요. 교수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지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원리는 비슷해야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나의 내면의 충족을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죠? 아, 썬블록스 박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썬블록스 코리아에 제작을 의뢰를 해놨어요.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샘플도 빼야 되고 뭐 인증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진짜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한 1년 내로는 나오지 않을까. 1년? 네. 박스. 정 그러시면 일단은 어떻게 만들어라도 보시겠어요. 이게 오늘은 제가 3시에 다들 에데렐라 우리 모두 에데렐라잖아요. 애를 데리러 가야 돼가지고 분 모까지만 했는데 제가 분자도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해볼게요. 그러니까 썬블록스의 최대 강점은 그거예요. 아이들이 숫자를 스스로 만지면서 값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값을 만들어보고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썬블록스를 이렇게 주면서 하실 일은 자 이거 봐 앉아봐 더하기를 해보자 자 3 더하기 2는 5지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뭔가를 만들어 예를 들어서 한 3세 만 4세까지도 그냥 쌓고 놀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진짜 숫자 더하기 빼기를 배울 때가 되면 이거랑 똑같은 걸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했지.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아이에게 왜를 물어보는 건 아이들에게 엄청난 성장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목으로 만들어서 판매해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썬블록스 라방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제 방을 걸어둘게요. 저장이 되면 저장을 해서 올려볼 텐데 다른 질문? 이런 게 있으시면 제가 한 5분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 애를 3시쯤엔 데리러 가야 돼서 질문 이런 게 있으시면 대답을 하고요. 몬테소리 매트도 공부 들어갑니다. 다음 주. 제가 공지를 잘 못해가지고 이 매트가 되게 진짜 좀 이템이에요. 아이들에게 학습 영역이나 이런 활동 영역을 딱 정해줘서 좋은 것 같아요. 곱셈, 네, 곱셈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게 욕심은 안 그래도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영어가 힘든 분도 있고 이게 막상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비주얼라이즈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비디오를 다 만들고 싶은데 제가 너무 이렇게 지금 몬테소리 배우는 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Wait for me. Wait for me. 가로로 비치하는 거는 그냥 교구장에 올리셔야 돼요. 교구장에. 세로로 꽂는 거는 보관용이기도 하고 사실 근데 저희 집 같이 좁은 집에서 활동을 계속 하려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수의 가감, 그러니까 일의 블록을 이렇게 대가면서 아이가 저기 하더라고요. 오케이. 숫자 옆으로 누워 있는지 수막대 5 minutes? 오케이. 43피스를 사셨는데 아쉬우시더라고요. 43피스에 뭐를 더 사야? 차라리 주변에 아는 분이 계시면 그거 있잖아요. 100피스짜리를 같이 사서 반을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그게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육아도 화이팅이에요. 네. 자,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바이바이.